네, 너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14층에서도 언론사 인터뷰를 했는데요. 정말 여러분 고생 많으셨죠? 안에서도 피 튀기는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안쪽에 가만히 있었겠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만큼 충분히 원하는 만큼 충분하게 더 센 공고안은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나 의견으로만 가서 형사소송법 아시죠? 법에 의해서 탄핵 심판은 형사소송법에 준하는 거죠. 그래서 형사소송법에 준해서 법의 절차에 따라서 법적 절차에 따라서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헌법재판소에서는 인권위원장이 본인의 입장문을 밝혔어요. 거기에 기본적으로 피의자라 하더라도 어떤 범죄 혐의자라 하더라도 인권은 보호돼야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제 그런 취지인데, 처음에 김용원 상임위원 안은 아주 세게 나왔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안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강정혜 의원이 본인이 동의하지 못한 비상임위원인데 우리 쪽인데, 그분이 동의하는 건 통과, 그분이 동의 못하는 것은 이제 기각, 이런 식으로 돼서 4명은 10명이 참석해서 11명 중에 1명은 안 왔고, 위원장이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하는 건데, 전체적으로는 10명 중에 어쨌든 11명 중에 6명이 가결돼야만이 통과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강정희 의원이 동의하지 못하는 그 몇 가지 안건 중에서 그 부분 때문에 충돌이 일어나고, 또 그걸 조율하는 가운데 저쪽 편에서 엄청 공격이 있고, 계속 강정희 의원을 협박하고 막 회유하고 막 옆에서 계속 회의를 진행하지 않도록 압박을 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혜를 발휘해서, 위원장께서, 안창호 위원장님이 지혜를 발휘해서, 그리고 김용원 의원도 조금 자기 의견을 양보하고, 이충상 의원도 두 번째 탄핵당한 그 모든 정부 강요 중에 가장 심하게 허접한 이유로 탄핵된 소추안이 가장 부실한 게 누구냐 했더니, 다 살펴봤더니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었대요. 그러니까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그 탄핵 소추안을 각하하라, 이런 안건을 별도로 올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뭐 추가로 된 걸 많았는데, 그 이충상 의원의 안건 중에서도 여러 가지 문맥에 안 맞는 걸 다 빼고 하느라고, 계속 실랑이를 하느라고, 우리는 이 안건이 통과되기까지가 우여곡절, 밖에서도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지만 안에서도 저는 쫓겨날 상황으로 3번 4번 소리를 질렀어요. 똑바로 안 하냐고. 막 그래. 한번 마지막 경고는 제가 추방당할 뻔했는데, 제가 추방당하기 전에 가결이 됐어요. 너무 감사하죠. 네, 너무 감사하게. 자, 그래서 요게 언제 이제 최종 문안이 나오냐면, 이게 이제 소수 의견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모든 대법원 판례도. 그러니까 반대하는 소수 의견이, 여기가 무슨 뭐 탄핵 재판이냐 뭐냐 막 딴지를 걸고, 왜 정치적인 재판을 하느냐, 뭐 이런 판결을 왜 국가인권위에서 하느냐, 국가인권위의 위상을 떨어뜨리는 게 말이 되느냐. 자, 여러분, 국가인권위의 위상이 중요해요, 인권이 중요해요? 대통령 인권이 있어요, 없어요? 대통령도 인권이 있잖아요. 인권 보호를 해야 되는데, 저들은 인권이 위상, 이제까지 약자들만을 위한 국가인권위인데 어떻게 대통령이 약자냐? 그래서 그거를 판사 출신 우리 상임위원들이 얘기를 잘했어요. 재판을 해보면, 예전에 노태우 전두환 재판도 마찬가지고, 재판장에 서면 피고는 가장 약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모든 걸 다 뺏기잖아요. 아무런 본인의 권리가 없고. 그래서 지금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정지된 상태고 탄핵 소추 당한 입장이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도 약자다. 여기에 대해서 저들이 더 이상 주장을 못했어요. 우리도 막 소리 지르고, 인권위가
그럼 인권을 보호해야지 어떻게 되느냐. 자,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가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이 계속 여기서 싸웠고 이번에 방청권을 얻는데 우리가 선점해서 저들이 도저히 안 되겠다 했고, 또 하나는 이번에 우리가 6명이 안 되면 아무리 안건을 올려도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다행히 우리 쪽에서 왔다 갔다 하시는 분 마음 전적으로 휴명원 상임위원회 안건을 100% 동의를 하지 않지만 큰 원칙에서는 형사소송법에서 말하는 무죄 추정의 원칙은 일단은 있어야 된다. 그렇잖아요. 방어권도 있어요. 근데 방어권이란 말은 명문화가 안 됐지만 모든 법 절차를 준수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권고가 의견 제출이는 뭐냐? 그거 갖고 또 한창 실랑이가 됐는데, 의견은 그냥 의견만 하고 끝나는데 권고에 대해서는 저쪽 권고받은 기관이 비권고 기관이 답변할 의무가 있어요. 이해가 됐죠?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을 비롯한 탄핵당한 모든 형사소추당한 모든 분들, 또 탄핵당한 강요들에 대한 기본권을 지키는 거죠. 형사소송법 원칙을 지킨다는 것은 세계인권선언 11조, 또 우리 헌법 27조 뭐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법에 의해서, 형사소송법에 의해서 우리가 보호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 저쪽은 탄핵은 모든 우리 탄핵당한 분들은 무죄 추정의 원칙이 다 짓밟혀 왔어요. 그래서 이번에 국가인권위원회가 권고한다고 뭐 법률적으로 강제 효과는 있는 건 아니지만 여론이 반전이 될 놀라운 반전의 계기가 됐습니다. 자, 어쨌든 국가인권위원회가 이렇게까지 안 해서 우리 편이 6명이 돼서 이만큼이라도 결론을 도출했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마음 졸이고 저희도 피가 마르를 정도로 뒤에서 보고 싸웠습니다. 여러분도 밖에서 애썼는데 그나마 이 정도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안이 나온 것은 지난 13일 1월 13일에 저들이 무력화시키려고 했던 것에 비하면 획기적인 좋은 성과가 된 겁니다. 네. 우리가 마이크 안 됩니다. 요거 좀 옮길까요? 됐습니다. 자, 잠깐만요. 조금만 다시 한번 꺾여요. 오늘 많이 써가지고 하루 종일 쓰다 보니까 밖에서 썼어. 큰 소리로 해줘서 큰 소리로. 자, 이제 큰 소리로 말할게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싸워서 요만큼이라도 얻은 것은 대단한 성과고 여러분 모두가 수고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모두 감사드리고, 일단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권고안이 나왔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이긴 겁니다. 권고안 자체가 의견만이 아니라 권고안이 나왔다는 것은 내용은 조금 위협하지만 권고안이 나왔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이긴 겁니다. 수고했어.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월요일에 공식 발표가 됐는데 언론에서는 이미 보도가 많이 나갈 거예요. 다 취재가 됐으니까 나머지는 언론 보도 기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 자, 우리 윤석열 석방하라! 수고 많으셨어요. 여러분들 수고하셨어요. 목숨이 듣자. 요거 빼가셨죠? 유튜버 여러분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법원에서 내일 구속 기소 여부 결정을 하는데 그쪽에 공문이 갑니까? 이건 헌법재판소에 대해서만. 아, 예, 알겠습니다. 헌법재판소에 대해만. 네, 왜냐하면 법정으로 가는 거 다 그거 아니다 해서 그나마 헌법재판소로 가서 요 탄핵에 대해서만 탄핵 당한 분들이나 대통령도 포함된 탄핵 소추한 된 그분들 법에 의해서 법률에 의해서 형사소송법에 의해서 재판을 받도록 해라, 인권을 보장하라는 취지의 의견이 나온 거예요. 그나마 이것도 승리한 거예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공략해야 돼요. 헌법재판소. 그래서 오후 2시에 매일 오후 2시에